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워너비 밀떡, 밀떡이 되고 싶은 한보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비토커 김대웅 평론가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좀 약간 열받는 소식을 전해드릴까 하는데 한 달도 안 된 소식이었을 거예요. 아마 저희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인도네시아 공군 대령이 사천에 방문을 해서 KF-21 보람의 시제기 1시간 동안 2만 피트 고도에서 비행을 했다. 그러면서 함께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했었는데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뭐 약간,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로이터 외신에 나온 소식을 보니까 최근에 이스탄불에서 열린 국제 방위산업 박람회에서 인도네시아가 결국에는 튀르키예 칸에 48대 구매 이행 계약에 서명을 했다라고 나왔습니다. 튀르키예 칸과 이제 손을 잡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한국이 조금 밀려난 상황이 연출이 된 건데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게 인도네시아는 항상 우리 예측을 빗나가는 것 같아요. 보통 개인이 생각할 수 있는 범주를 이렇게 쉽게 넘을 수 있는 거는 좀 아니었고 물론 TAI 터키 항공우주에서 만든 이 칸 전투기가 5세대 전투기를 자처하면서 개발이 되고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시제기가 이제 조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을 해버렸다고는 생각을 전혀 못했었고 다들 반신반의하고 있거든요. 이게 제 시간 제 스케줄을 지켜줄 수 있느냐, 그다음에 시제기가 만들어져도 이게 과연 양산이 될 수 있느냐. 이런데 인도네시아가 모두의 예상을 벗어나서 그 48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해버렸다라고 얘기할 뻔했네. 그 얘기는 지금 인도네시아 공군 전투기 도입 계획을 보면 라팔, 그다음에 추가 도입 계획이 있으니까 대략 50대에서 60대 정도를 도입할 계획인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KF-21이 원래 계획대로는 48대. 근데 여기에 칸 전투기 48대. 물론 인도네시아의 해양 방위 영역이라든지 인도네시아 경제 역량을 생각하면은 감당할 정도가 안 되냐라고 하면은 안 될 것 같진 않은데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중구난방이에요. 유럽제 전투기 하나, 그다음에 아시아제 전투기 하나, 그다음에 뭐 중앙아시아 어떻게 보면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껴있는 전투기 하나. 서로 무장도 다를 거고 그러면 기체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생길 텐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려나? 라고 생각을 해서 고민한 결과 제가 내린 대답은 그냥 될 대로 되라? 어차피 내가 안 해.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들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도 되나? 왜 그러는 걸까요? 인도네시아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제 IFX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인도네시아 생각하는 건 이제 IFX는 연구개발 과제로 가는 거고 칸은 구매로 가는 거고. 사실 이제 뭐 비슷한 규모를 우리나라에서 KF-21을 살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의 경제적인 상황 봤을 때는 물 건너 간 것 같고 그 돈을 제가 봤을 때는 칸을 돌린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리고 IFX 사업은 연구 개발 과제로 보내버리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탔던 사람 인도네시아 공군대 그분은 계속 사찰에 있어요. 테스트 파일럿이에요. 그래서 계속 타고 있는 사람이고 새로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그 양반 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새로운 건 아니고 그분도 진짜 눈치밥 엄청 먹겠다. 돈 낸 만큼 하는 거니까 돈 안 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고 돈 내면 타는 거고. 아니 사천 거기가 무슨 롯데월드도 아니고 돈 내면 타고 돈 안 내면 안 태워주고 그런 거예요. 계약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튀르키예도 보면 우리나라 방사청 같은 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SNS 통해서 공개를 했고 이제 계약하는 장면을 뭐 라이브로도 보여주고 사진으로 다 보여서 보여주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때 저희 그 방송에도 나가고 나서 댓글들이 진짜 재밌는 게 되게 많았어요. 일단은 인니와 같이 하지 마라. 인니는 떠나야 한다. 국기 돌려 세워라. 저도 그거 봤어요. 인니 국기 돌려서 폴란드랑 같이 해야 된다. 라는 댓글도 있었고 이번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프랑스, 튀르키예, 뭐 한국 뭐 하면서 돈 없고 기체 없는 국가들의 대환장 콜라보다라는 댓글도 눈에 띄기는 하더라고요. 그만큼 인도네시아 이번 선택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의문을 갖고 쟤네 도대체 왜 저래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선택하는 데에는 튀르키예가 좀 내세우는 조건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인도네시아가 우리랑 그 했을 때도 분담금을 대폭 줄였었잖아요. 돈이 없는 거잖아요. 이거를 다 살 수 있는 자금력이 있는 거예요?
일단 튀르키예가 아마 대폭적으로 좋은 조건을 내걸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어떤 건지는 알 구체적으로 수가 없어요? 계약 관계는 서로만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아마 네. 총 계약 규모가 10억 달러 정도라고 하면 네. 1억 불 정도 먼저 주고 나머지는 한 4, 50년 분납? 이럴 수도 있고 왜냐하면 터키 이거 자존심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기술 이전도 대폭 해주겠다라고 이제 왜냐하면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한테 가진 불만이 기술 이전을 안 해준다였잖아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터키가 뭔가 보장을 해주지 않았나라고 네.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 칸 전투기는 뭐 제때 이제 받을 수 있냐? 라는 게 관건이 되잖아요. 여기 계약 그건 알 내용이 수 없- 일부 공개된 거는 터키 공군은 2029년 30년부터 받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공군은 2035년 정도에 기체를 받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칸 전투기가 좀 예상 밖으로 좀 빨리 시험 비행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KF-21이랑 비교를 좀 해보면 네. KF-21 같은 경우는 우리 2022년 7월에 그때 날씨가 무척 더웠잖아요. 뜨네 안 뜨네 막 이러다가 드디어 떠갖고 많은 사람들이 이슈가 되게 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시제기를 6대 모두 만들어서 이게 6대 모두 시험 비행을 마친 게 2023년 6월에 모두 마치게 됐고 2024년 3월에 네. 공중급유 훈련을 마쳐서 이 영상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거 가짜 아니냐 왜 이렇게 빨리 비행한 거야? 라고 얘기가 좀 나왔던 적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그 5월에는 미티어를 비롯한 탑재 미사일 시험 발사가 이루어졌고 네. 2024년 7월에 양산기 조립 올해 양산기 시제 1호기가 만들어진 그러니까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 정도 걸린 스케줄이 나왔는데 네. 터키의 칸 전투기를 보게 되면 작년에 예상 밖으로 시험 비행을 해버렸잖아요. 사람들이 올해는 못 뜨겠지 했는데 갑자기 떠갖고 이게 뭐 깡통 비행기니 뭐니 얘기는 있었지만 그 이후에 이거를 시제기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가 또 시제기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증기 아니냐 그냥 이게 뜰 수 있는지 없는지 정도만 이제 확인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서 네. 지금 시제기를 다시 만들고 있고 5월에 그 업체 CEO가 북키프로스에서 열린 방산 박람회 현장에서 잘 만들어지고 있다. 이제 2027년에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수준으로, 그러니까 올해 그쪽 플랜으로는 올해 2025년 말까지 시제기 조립을 끝내고 내년에 시험 비행을 한다. 그리고 아마 2027년쯤에는 대중에 공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KF-21 시제기 과정을 보게 되면 따라간다, 네. 거의 비슷하게 따라간다고 치면 아무리 빨라도 2029년, 2030년 네. 쯤에나 시제기를 볼 수 있는 시제기가 아니라 양산기를 뭔가를 볼 수 있는 거니까 그거를 2035년까지 인도네시아가 받는다? 스케줄상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뻥치네. 아니 저는 좀 다르게 봐요. 그러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보통 KF-21도 마찬가지지만 시제기가 여러 대잖아요. 그거를 지금 하려는 것 같아요. 여러 대를 동시다발적으로 그러니까 속도전을 내면서 가는 그죠. 거고 또 한 가지로는 사실 우리 지금 KF-21 시제기 가운데 비행을 안 하고 어딘가에 지금 처박혀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골 관련된 기체 수명 관련된 테스트라는 시제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 매달려서 이렇게 계속 이제 굽히고 막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굽어지고. 네, 막 이제 스트레스를 주고 막 이렇게 하는 시제기들이 있어요. 네. 거기 이제 사람이 안 타고 네, 기체만 네, 이렇게 네. 달려 있어요. 오. 그런 것도 아마 할 거고 지금 네. 이제 단계별로 지금 하는데 지금 튀르키예가 굉장히 속도전으로 해요. 그리고 지금 튀르키예 같은 경우 이제 우리나라에서 약간 저평가를 많이 하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프로젝트를 한꺼번에 보내요. 그래서 뭐 헬기 사업도 지금 중형 헬기 뭐 이런 사업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어떤 장점이냐? 우리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도 KF-21을 빨리 할 수 있었던 게 지구시 끝나고 수리온 했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업들 동시다발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력들 계속 유지하면서 빠르게 템포를 보낼 수 있었는데 똑같아요 지금 터키가. 그리고 저는 인도네시아 이걸 결정한 배경이 뭐냐? 네. 첫 번째 프라보 형을 대통령 생각했을 때 정치 자금. 두 번째 장기 절이 차관 때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금융을 못 해주니까 그리고 이제 프라보 대통령이 원하는 건 뭐 칸을 사든 말든 중요한 건 자기 정치 자금이 중요한 거니까 이제 그게 제일 크지 않았나. 근데 아마 칸 지금 속도를 봤을 때는 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 레이더라든가 무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미 튀르키예 공군의 F-16 성능 개량 사업을 하면서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는 약간 방식이 좀 틀려요 지금. 전투기에 필요한 것들은 이미 다른 프로젝트를 통해서 가고 있고 이제 합쳐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시제기를 우리처럼 많이 안 만들 수도 있어요. 지금 2대 만들고 있어요. 네, 두 번째 나오는 거에서 다 통합시켜서 그냥 완성품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튀르키예가 잘 보면 시제품 단계에서 빨리 전력화로 가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 공군에 전력화 시킨 다음에 네. 보완해서 네. 양산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뭐 너무 우리가 튀르키예 애들 수준을 낮게 보면 안 된다. 근데 마냥 무시할 건 아니네요. 다만 이제 인도네시아가 이번에 결정한 배경은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건
뒷돈이야. 이건 커미션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 그리고 지금 이제 프라보 임기 때 이렇게 다 저질러 버리면 네. 뒤에 사람은 방법이 없지. 할 게 없어요. 돈 다 썼어 지금 이제 없어. 그러니까. 그리고 대출로 땡겨서 하면은 이제 뒤에 사람들이 돈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돼. 이게 그러니까 그러네. 이제 제3세계 국가들이 폐해져 이게. 에휴, 정말. 에휴.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보니까는 사실 뭐 생산 조립 및 정비 인프라 구축, 그다음에 기술 이전 프로그램 구성, 조종사 인력 양성 같은 거 이런 거 한다고 하지만 결국 크게 봤을 때는 뒷돈이다. 제가 봤을 때 핵심은 그거예요. 이건 명분인 거구나. 그건 그건. 이제 보여주는 명분이고. 명분이고. 이제 KPL 실제는. 관련돼서 이제 인도네시아 이제 우리 IFX라고 네. 많이 하는데 왜 그럼 쟤네들이 저런 문제가 있었냐? 네. 왜냐면 이제 우리 KF10에 잘 보면 이제 미국 기술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우리나라는 허용이 되는 부분이 네.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인도네시아는 또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면 우리는 거의 1급 동맹국이고. 왜냐면 혈맹이니까. 그쵸. 근데 인도네시아는 네. 그 정도는 아니죠. 또. 우리 그 미국의 친구는 아니죠. 네. 네. 그 정도 아니까 그거와 관련돼서 불만이 많았어요. 근데 그거는 인도네시아 사정이지. 우리 자기네들이 사정은 해결해야지. 아니고.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틈을 이 튀르키 애들이 이제 파고든 거죠. 그리고 요즘 이제 동남아에서 야금야금 튀르키 애들이 많이 그렇죠. 가져가거든요. 네네. 사실은 우리는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요? 우습다라고 볼 건 아니에요 이제. 왜냐면 말레이시아도 초기하면서 튀르키 애들이 싹 쓸어갖고 지금 튀르키 애가 알게 모르게 동남아에서 가져가는 포지션이 많아요. 계속 뭔가 치고 올라오고 네. 있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동남아에서 우리가 좀 약간 불리한 상황. 네. 아, 그래요? 네. 그럼 지금 그래도 인도네시아 상황을 한 번 더 살펴보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2년에 프랑스 라팔 네. 48대 계약했고 네. 이번에 튀르키예 칸 도입을 할 거고 그다음에 KF-21 개발도 함께 진행하기로 네. 한다. 라고 했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이상한 결정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걸 앞으로 어떻게 좀 활용을 할 건지 얘네 왜 이러는 건지.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저도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생각을 저는 김의원처럼 막 지르는 성격은 못 돼서 뒷돈 뭐 이런 얘기는 못 하겠고 왜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회적인 왜? 체면과 지위도 있고 농담이고요. 나만 나쁜 놈이었네요. 왜 갑자기 나만 빼시지? 나쁜 놈이었네. 원래 안 사람을 이렇게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원래 정치적인 결정하고 가로치고 뇌물이라고 썼거든요. 네, 근데 먼저 질러주셨고 속으로 되게 시원한 아, 측면도 있고. 완화된 표현. 뒷돈. 네. 뇌물이랑 뒷돈이랑. 그렇죠. 사실 커미션. 우리도 1980년대에 우리 네. 잘못하면 그 지옥의 외인 부대 찍을 뻔했어요. 아 맞아요. 네, 그때 F-20 네. 타이거 샤크를 뒷돈 주고 살려고 하다가 2번이나 추락해버리는 바람에 아 그때 네. 지금 서울공항에서 떨어졌죠. 그렇죠. 그러면 망했죠. 대통령 보는 앞에서 떨어지는 네. 바람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단계를 지나갔고 그다음에 국가라는 거는 영속적일 수밖에 없어요. 뭐 대통령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사람은 수명이 다하거나 권력을 잃어버리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도자들은 자신의 권력이나 임기 내뿐만 아니라 이후에 국가의 발전 방향성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비난을 받고 있지만 저는 북방 정책 같은 경우는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이게 없었으면 우리나라 향후 발전이라든지 방산 사업에선 정말 많은 부분이 이제 사라져야 될 부분이었는데 그런 식의 결정을 내려야 될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잘못된 판단을 내렸고 이게 인도네시아의 항공 산업에 장기적으로 좀 악영향을 미칠 게 일단 전투기가 잡탕으로 들어왔어요. 잡탕으로 들어오면 유지 보수 이거 다 따로따로 해야 돼요. 그렇다고 뭐 프랑스가 이걸 뭐 편의를 봐줄까? 아니죠. 아니겠죠. 우리나라도 그냥 원칙대로 하려고 할 거고 터키는 이제 자기네들 갑이야. 그렇지 않아요? 터키가 네. 이러면 어떻게 나올지는 우리나라 업체들 중에 터키랑 거래했다가 고통받은 업체 많고 인도네시아도 그러지 말라는 법은 제 생각에는 없는 법이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인도네시아도 네. 계약해놓고 이것저것 빼먹으려고 서로 동상이몽을 꿈꾸는 상황일 거고 제일 큰 문제는 거래하려는 국가들이 인도네시아를 뭐 어떻게 보겠어요. 얘네 이제 못 믿는 나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테이블에 서로 모아서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인도네시아가 예를 들어서 이전해 주기로 했던 기술을 못 준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원인이 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뭔지를 생각을 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럼 분담금 그 부분을 좀 제외하든지 아니면 다른 기술을 대체하든지 이런 식의 결정을 내리는 게 당연한 건데 그냥 네. 일방적인 결정을 내려버리면 다른 국가는 그냥 캐시 박스로밖에 안 볼 거고 거래 조건도 이제 야 얘들 우리 물건 줬는데 돈 안 주면 어떡해? 라는 식으로 하게 되면 여러모로 좀 불리하게 되겠죠. 네. 저는 인도네시아가 라팔 샀을 때 사실 내려놨어요. 아 얘네는 살 계획이 없나 보구나. 왜냐면 그렇게 많은 예산을 뭐 이게 물론 일시분은 아니지만 한 10여 년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돈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지금 칸 산다 그랬죠? 네. 지금 이제 프라보가 미국을 가야 돼요. 관세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그 관세 떨어내려면 F-15EX 산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지금 가서 산다고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돈이 없어. 그러면 이제 영원히 못 사는 거야 KF11은. 네. 그래서 그래? 포기했죠. 그래서 내려놨어. 이미 오래전에 이건 내려놨고 아 얘네가 연구개발 프로젝트로 가려나 보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갑자기 또 씁쓸해지는데 어쨌든 인도네시아가 이번 선택에 대한 다양한 책임을 좀 지기는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입장을 살펴해 보면 우리는 뭐 분담금도 그때 이제 대표 축소했는데도 조금 어느 정도 봐줬고 뭐 일련의 사건들도 적당히 좀 넘어가 주면서 배려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저울질 당하다가 네. 밀려난 거니까 좀 얄밉기도 하고 그렇죠. 괘씸하거든요. 우리가 그럼 지금부터 취해야 할 행동은 어떤 건지 또 인도네시아 말고 새로운 파트너를 그렇죠. 네. 찾아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국가들이 있을까요? 일단 국기는 뒤집어 놓으면 되고요. 아주 간단하죠. 폴란드로. 네. 우리가 취해야 될 거는 네. 이제 좀 냉정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한 건 없잖아요. 인도네시아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렸는데 우리가 뭐 거기서 막 너무 감정적으로 나올 필요는 없고요. 이미 인도네시아 결정을 내렸는데 우리가 뭐 거기에 대해서 뭐 항의를 한다고 고쳐줄 애들은 아니니까 일단 인도네시아 우리의 계약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인도네시아가 우리 빠질게 이래 버리면은 좀 쉬워질 수가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또 빠진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아마 그러니까요. 여기서 필요한 기술들은 좀 이전 받으려고 하겠죠. 자기네들이 분담금을 낸 거 있고 본인들이 지금 홀드업하면 돈은 이제 못 돌려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돌려줄 이유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지금처럼 빨대 꽂고 잘 되나 안 되나 지켜볼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그래 뭐 할 수 없지 뭐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차기 전투기 개발 계획이 몇 개 있잖아요. 뭐 미국은 그냥 자기네끼리 할 거고 유럽에서 2개가 있지만 유럽에서 2개는 해외 역외 국가는 일본 정도 제외하고는 들어갈 국가가 없어요. 지금 벨기에도 넌니마니 하고 이렇게 막 말라오고 있고 이게 많은 국가들이 들어가면 조별과제가 안 된다는 걸 이미 선행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다른 지역 국가들이 들어갈 일이 없어요. 돈을 싸들고 들어간다고 해도 안 됩니다. 사우디가 아마 돈을 엄청 쏟아부으면 되지 않을까 정도인데 뭐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 항공산업을 발전할 수 있는 마지막 파트너는 이제 대한민국밖에는 없는 거죠. 터키를 제외한다면 네. 공동 개발하면서 기술 이전 받으면서 차기 전투기 개발도 하고 항공 산업에 대한 육성을 할 수 있는 기회는 터키랑 우리밖에 안 남았는데 터키보다는 우리가 속도가 좀 빠른 거고 터키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자기네 자국은 모르겠지만 네. 해외 수출하게 될 때 터키 칸 전투기 같은 경우도 미제 엔진 쓰거든요. 미제 엔진. 미국이랑 터키 사이를 생각하면 대규모 수출 허가를 내줄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복잡한 게 네. 이전에 T129라는 그 헬기 있어요. 터키의 공격 헬기. 이게 필리핀에 몇 대 수출이 됐는데 엔진이 미제 들어가거든요. 미국이 수출 승인을 한동안 안 내줬어요. 그러다가 필리핀이랑 관계가 좀 있으니까 나중에 수출 허가를 다시 내준 적이 있어서 이런 식의 문제가 좀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터키가 지금까지 개발한다고 하는 여러 가지 뭐 무기 체계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통합이 된다고 하지만 문과가 꿈꾸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다 선 연결해놓고 버튼 누르면 삥 켜지는 거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게 우리 잘 알고 있죠. 여기에 대한 것들도 좀 생각해봐야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인도네시아가 생각하는 이 KF21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IFX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연구 과제로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가고 있고 이제 네. 칸은 이제 구매로 바꿨고 방식을. 근데 이걸 끊기도 애매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과 인도네시아 또 이게 외교 관계도 있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인도네시아가 우리 방산 수출에 뭐 개시는 다 거기서 해줬으니까 그런 관계들 때문에 이걸 끊기는 참 애매해요. 그리고 이제 KF11 블록 1과 관련돼서 이게 좀 묶여 있는 게 있는데 이제 블록 2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중동의 사우디라든가 뭐 UAE도 지금 UAE 국방 차고 나서 탈 거고 탈 예정으로 돼 있고 지금 네. UAE도 관심이 있고 뭐 사우디아라비아도 관심이 있고 근데 중동은 제가 봤을 때 변수가 칸이에요. 아, 그래요? 부딪힐 거기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둘이 지금. 아. 그래서 칸이 좀 그리고 튀르키 애들이 사실 요즘 벌리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도 사간 나라들이 또 다 있어 또.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런 좀 복잡 다단한 문제가 있어요. 근데 KF11 블록 2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서 지금 우리가 사실 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파트너를 좀 잘 잡으면 좋은 기회가 또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함께 있으면 하는 국가가 어느 국가예요? 저는 1순위는 폴란드죠. 폴란드. 국기만 뒤집으면 되고 야, 지금까지 이미지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면 그 유럽 국가와 손을 잡는 게 유형무형의 장점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네.
자, 오늘은 인도네시아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뭐 인도네시아가 우리의 좋은 파트너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우리가 어쨌든 최대한 배려도 해주고 좀 맞춰줬는데 결국에는 칸을 선택했다는 소식에 조금 얄밉기도 하고 열이 많이 받았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또 이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냉정하게 경각심도 더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KF21이 더 나은 파트너 그리고 더 멋진 하늘에서 멋지게 날아오르기를 한 번 더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